예, 안녕하세요. 플라톤 인문학 교실의 강사 김성호입니다. 오늘은 2026년 3.1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3.1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금 3.1 운동을 반일 운동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그건 굉장히 그 3.1 운동의 의미를 축소하는 것이고,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3.1 운동은 종교의 자유 운동이고 민주주의 쟁취 운동이다 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3.1 운동은 단순한 항일 시위가 아니죠. 그것은 민족의 독립을 요구한 사건이면서 동시에 그 양심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독립선언서를 얘기하죠. 왜냐하면 그 단순한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모든 민족은 스스로 운명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통치는 도덕적 정당성을 가져야 한다. 강제 억압은 정당성을 상실한다. 이런 내용들을 좀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잠깐 여기서 그 독립운동을 잠깐 해석을 좀 해보면, 자 보실게요. 독립운동은 단순한 항일 운동이 아니라 조선은 자주국이며 조선인은 자주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몇 가지 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정치적 주권 선언이죠. 독립은 외세의 허가나 승인에 의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언하는 것이다. 그리고 외세의 간섭을 받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시민적 주체의 선언이다라고 하는 거. 여기서 자주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조선인, 조선인을 조선민족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조선인이라고 하는 그 개인을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자주민이다. 우리가 국민이라고 하잖아. 국민은 국민 개개인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어떤 자주민이라고 하는 그 표현은 민족적 개념이라기보다도 정치적 주권을 행사하는 시민 개념에 더 가깝다는 것이죠. 이게 단순히 민족적 감정이 아니라 시민의 의식, 시민 정신, 이거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은 단순히 그 조선민족 이렇게 민족주의적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세 번째가 가치 보편적 지향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독립선언문에서 인류 평등의 대의, 세계 개조의 대기운, 동양 평화 등을 또 언급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어떤 배타적 민족주의가 아니라 보편적 질서, 자유민주주의적 질서에 대해서 정의와 평등을 주장하는 문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평등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죠. 보편적 질서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죠. 이런 것들은 단순히 그냥 반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모든 그 가치를 포괄하는 민주주의적 개념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세계 시민 개념이죠. 이것이 이제 그 근대 국가들이 추구했던 세계 시민의 개념이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반일 운동, 이러한 그 세계 시민 운동, 또한 그러한 어떤 그 시민으로서의 자각, 이런 것들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임시정부로서 이제 나타나는 거죠. 자, 우리가 임시정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임시정부다. 임시정부는 공화제를 채택을 했고 주권 재민의 원리를 명시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정의 복귀가 아니라 근대 공화국을 지향한 그런 선택을 임시정부가 한 거죠. 그래서 독립운동의 정신적 구심적 역할을 수행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또 뭐 이러한 그 개인의 어떤 자유와 인권을 생각하는 보편적인 국가의 그 법통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인의 자유민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자유인, 자주민이라는 것이 나와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자유와 자주라고 하는 것은 인류 보편적 가치에 의해서 인권이라고 하는 측면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무슨 민족주의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인권이라는 개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근대 민주주의 인권을 이야기를 하고 그 인권과 주권 재민의 사상, 보편성을 가지고 이제 그 임시 정부를 수립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 임시 정부는 3.1운동의 법통을 이어받았다. 정신을 계승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분명히 이것이 건국이냐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죠. 그 왜 그러냐면 그렇게 조선인의 자유민과 조선인의 그 자주민, 자유와 독립을 이야기를 하는 민주주의적 공화정을 선택을 했지만 그 영토가 실효적인 영토를 지배할 수 있는 곳이 없었고 또 국민이 없어요. 누구를 통치할 것인가 대상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다 조선인들은 뭐예요?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뭐를 얘기하냐면 특별한 그 국제적 승인도 없었고 국제적 승인이라는 것은 외교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국제적 사회에서 외교를 할 수 있는 권리 주체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법통은 이어갔지만 이것을 건국이라고는 할 수가 없고 좀 법통을 이어가면서 이 정신이 어디로 가느냐? 우리 8.15의 건국 정신으로 이제 나간다. 8.15 정부 수립으로 나간다는 건 1948년. 그러니까 실질적인 국가 형성은 무엇이냐? 헌법 제정과 정부 수립으로 이어진 대한정부 수립, 대한민국 정부 수립, 1948년 8월 15일은 국가 형성의 제도적 완성이다. 이때 국가가 성립이 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8.15, 그러니까 3.1운동 때부터 시작이 돼서 3.1운동 때 그 주권 재민, 개인 어떤 민주주의, 보편적 인권 이런 개념들을 독립선언문에 넣으면서 우리가 이러한 정신으로 이제 국가를 형성해 나가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죠. 독립선언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임시정부의 법통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또 8.15의 건국으로 이어졌다라고 보는 거죠. 8.15는 이제 헌법이 제정이 되고 국내 실효 통치 기반이 확립이 되면서 행정, 입법, 사법 체계가 구축이 되고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승인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질적인 의미의 국가다. 건국은 이념이 아니라 통치 질서가 현실적으로 구현돼야 되는 거예요. 그 법통 우리가 역사를 해석할 때 흔히 혼란이 발생하는 이유는
법통과 건국을 혼용하기 때문에 법통은 전신적 영속성이고 건국은 제도적 국가적 성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1운동은 건국 이념의 출발이고 임시정부는 그 상징적 계승이며 48년 임시정부 48년 정부 수립은 거기서 건국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 임시정부를 건국의 완성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게 국제법적으로도 그렇고 이 3.1운동 때에 임시정부에 있었던 그 수많은 그 공산 게릴라들 이런 것들은 헌법 정신에 불합치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것까지도 이것을 포용을 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 어떤 실효성도 그 3.1운동의 이념을 적용한 실효적인 지배가 없었다고 하는 측면에서 그것은 건국이 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정신적 계승은 이어진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정신적 법통은 어디에서 시작이 돼요? 3.1운동에서 시작이 되고 48년 건국에서 완성이 된다. 이것이 하나의 그 과정으로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정부의 정통성은 특정 정치 세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도 아니고 3.1운동의 독립선언에서 시작된 주권의식, 개인에 대한 인권, 민주주의에 대한 사상 이런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3.1운동을 단순히 반일로 몰아세우고 일본으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개념으로만 이해를 한다 보면 이 민주주의로 진행이 안 돼요. 그것은 무엇으로 봐야 되냐면 이 3.1운동은 근대적 민주국가의 출현을 위해서 그 정신적인 선언 이런 국가를 세놓고 선언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그 일본으로부터의 독립과 그 해방과 이런 과정들이 거쳐서 나오는 건국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3.1운동의 정신은 반일이 아니에요. 반일이 바로 민족 독립과 해방은 아니라는 것이요. 그런 면에서 지금의 어떤 생각들은 많이 왜곡된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지금의 어떤 반일주의 뭐 이런 것들은 3.1운동의 기본 정신이 아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요. 그러면서 또다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3.1운동은 기본적으로 누가 주축이 됐냐 하면은 그 33년 중에 종교인들이죠. 기독교인 16명, 그 나머지 뭐 천주교, 천도교회가 33명이 지금 이렇게 그 주축이 돼서 3일 기미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이 촉발됐단 말이죠. 그러면 왜 종교인들이 이같이 참여를 했을까?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종교의 자유 문제이기도 한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잠시만요. 그렇죠. 예, 종교의 자유 문제인 거죠.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이 3.1운동의 그 종교인들의 핵심 많은 부분이 어디서 어디서는 평양에서 많이 나왔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이 1909년인가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양시에서 아주 부흥성이 크게 일어나고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회계 운동이 일어나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여기서 나오는 내용들이 뭐냐면 거기서 이제 기독교 선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국가에 대한 인식, 그리고 세계관, 그리고 정치 참여, 그리고 우상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연을 하면서 이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상 나라는 하나님 나라보다 위에 있을 수 없다. 그 정치 권력이 종교를 탄압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그 부분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리고 어떤 그 권력도 개인의 양심과 이런 그 성서 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그런데 일제가 그 당시 어떤 부분이 있었냐 하면 그 일제의 그 이제 천황의 어떤 신성화 작업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나중에 보면 신사 참배 운동으로 하는데 뭐 황국 신조 교의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그 뭐 이제 황제를 신격화하는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또 히로부미가 그 생각했던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있었단 말이에요. 일본은요, 이 근대화하는 과정에서 일본 여론의 분열과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황제를 종교처럼 만들었어요. 그것이 이제 신사라고 하는 것이죠. 신사참배로 또 이어지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종교인들이 이거는 우상이고 이것을 강요하는 것은 정교 분리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고 우리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 이것에 대해서 저항해야 되겠다. 이거는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는 것이며 이것은 우리가 민주주의적 사고에 위배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저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3.1운동의 본질은 뭐냐면 권력의 한계의 선언이에요. 국가는 절대자가 아니라 통치는 도덕적 책임을 진다. 억압은 정당성을 잇는다. 이렇게 하면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막 독립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보다도 그런 것도 있지만 뭐예요? 이런 억압을 배제해서 반대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그런 것들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 당시에 와 있었던 그 선교사들, 헐버트 선교사라든가 펜젤라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에 대한 기록을 미국에 송부를 하면서 일제의 탄압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촉발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종교가 이렇게 뭉쳐서 일제에 싸워야 했는가? 그건 뭐예요? 일제의 종교적 탄압, 정치 탄압, 집회 탄압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뭐 어떻게 교회에서 예배당에 설교를 하면 저 밑에 순사가 칼 차고 들어와서 경계를 해요. 무슨 설교를 하나 다 지켜봐요. 그리고 설교가 좀 정부에 반하는 설교다 라면 하면 잡아가기도 해요. 이런 모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분노를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이 3.1운동은 뭐냐면 민주화 운동이고 종교의 자유 운동이고 뭐 하는 거예요? 개인의 각성 운동이고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히 일본으로부터 해방, 반일몰이로 돌아가면은 이거는 본질적 민주주의의 역사를 왜곡하는 그런 형태로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고 우리 역사를 왜곡하는 것이고 정말 있어서는 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럼 오늘 지금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는 거예요. 자, 종교 폐쇄법. 그죠? 이런 것이 과연 3.1운동의 정신에 합한 것이냐? 특정
특정 종교를 지목을 해서 자신의 어떤 그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은 폐쇄시켜 버린다. 이거는 뭐야? 이미 특정 종교를 지목한다는 것 자체가 법적인 형평성의 원리에 위배된다는 것이죠. 그 형평성의 원리에 위배되는 것이 바로 종교 탄압이고 억압이고 불평등 구조를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자, 굳이 그런 법을 만들지 않아도 보편적으로 인간에게 적용되는 모든 법안이 보편적으로 존중한다면 교회를 지목을 해서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편적인 원리만 해도 충분히 교회의 어떤 불법 행위라든가 이런 것에 단속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를 딱 찍어서 감시 대상으로 만들고 이런 적용을 한다면 이거는 3.1운동의 기본 정신과도 위배가 되는 것이고 독립선언서에 낭독된 보편성, 민주주의, 인권의 정신에도 위배되는 것. 3.1운동은 반일이 아니라 민주주의고 인권운동이고 자유운동이라고 하는 것. 이 본질을 잊어버리면 이 정권은 안 된다는 것이죠. 3.1운동의 기본 정신에서 이 정권이 무엇이 문제인지 생각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예,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강연 내용이 만족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